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요즘 해외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투자한 펀드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오늘 바로 그 궁금증, 국제 투자 성과 요인 분석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해외 펀드가 엄청난 수익률을 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 정말 좋겠죠? 근데요, 과연 그게 펀드 매니저의 진짜 실력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 좋게 시장이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성과를 어떻게 제대로 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요. 공정한 비교를 위한 기준점, 벤치마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실력을 세 가지 기술로 나눠보고 실제 숫자를 가지고 직접 분석도 해볼 거예요. 마지막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제 투자의 성과, 이걸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수용률 15% 달성, 이런 숫자만 떡하니 보는 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 숫자 넘어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성과 요인 분석이라고 부르죠. 교수님, 근데 그냥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분석까지 해야 하죠?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 15%를 냈는데 알고 보니 시장 전체가 20%나 올랐다면요? 그건 잘한 게 아니겠죠. 반대로 시장이 5%나 폭락했는데 15% 수익을 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실력인 거죠. 이처럼 수익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진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겐 공정한 비교를 위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골프 칠 때 기준 타수인 파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투자 세계에서는 벤치마크가 바로 그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벤치마크는 가상 포트폴리오, 영어로는 보기라고 불러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시장 평균만 그대로 따라갔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률, 그걸 의미해요. 말하자면 기본 점수 같은 거죠. 아, 교수님, 그럼 벤치마크라는 건 다 똑같은 건가요?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왼쪽은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만든 벤치마크고 오른쪽은 GDP 기준으로 만든 벤치마크예요. 어때요? 들어있는 나라 비중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벤치마크를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점을 잡는 게 분석의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자, 이제 기준점도 세웠으니까 펀드 매니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분해해 볼 시간입니다. 매니저가 벤치마크보다 더 낸 수익, 즉 초과 수익은요, 크게 세 가지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석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 이 세 가지 기술의 성과를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딱딱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 가지 기술이 뭐냐? 바로 통화 선택, 국가 선택, 그리고 주식 선택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는 통화 선택 능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엔화 가치가 오를 것 같아 하면 엔화 자산 비중을 확 늘리고 유로화는 좀 불안한데 싶으면 유로화 비중을 줄이는 거죠. 이런 판단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숫자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가 선택이라는 건 개별 회사가 아니라 그냥 나라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일본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 더 좋을 것 같아 하면 일본 주식 비중을 벤치마크보다 더 많이 담고 영국 시장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하면 비중을 줄이는 거죠. 특정 국가의 주식 시장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술, 바로 주식 선택 능력입니다. 이건 가장 클래식한 능력이죠. 일단 일본에 투자하자라고 정했으면 그 일본 시장 안에서 어떤 개별 기업을 고를 거냐는 문제예요. 소니를 살까? 토요타를 살까? 이런 종목 선택을 잘 해서 일본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능력, 이걸 측정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익혔으니까요. 실제 숫자를 가지고 이 분석 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론으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숫자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와 닿으실 거예요. 자, 여기 한 펀드 매니저의 성과표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 18%라는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만 따라갔어도 보기 10%는 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니저는 시장보다 8%나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대단하죠?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플러스 8%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플러스 8%의 비밀이 바로 이 도넛 차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초과 수익의 원천을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기술로 쪼개본 결과예요.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가장 큰 조각이 주식 선택이고요. 파란색이 국가 선택, 그리고 저기 빨간색이 통화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이 수익의 조각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제일 먼저 통화 선택부터 볼까요? 기여분이 마이너스 1.15%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매니저가 했던 환율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벌었을 돈을 1.15%나 까먹은 셈이죠. 통화 예측 능력은 낙제점이네요. 다음은 국가 선택입니다. 플러스 1.15%. 오, 이건 꽤 괜찮은 성과입니다. 어느 나라에 돈을 더 넣고 어느 나라 돈은 뺄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초과 수익에 쏠쏠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식 선택 기여분을 한번 보시죠. 와, 무려 플러스 7.5%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체 초과 수익 플러스 8%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이 매니저는 어느 나라 시장에 들어가든 그 안에서 시장을 압도하는 황금 같은 주식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재능을 가졌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매니저의 천재성은 경제나 환율을 예측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기는 기업을 정확히 콕 집어내는 미시적인 선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매니저의 진짜 강점이 뭔지,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분석들을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 적용해서 진짜 통찰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단순한 수익률 숫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둘째, 모든 평가는 반드시 공정한 기준점, 즉 벤치마크와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펀드 매니저의 실력을 통화, 국가, 주식 선택이라는 세 개의 렌즈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 초과 수익이 과연 어떤 기술에서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매니저의 진짜 가치를 아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펀드 보고서를 받아들였을 때 단순히 최종 수익률만 보고 와,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래서 이 수익은 어디에서 온 거지? 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질문이 현명한 투자자의 시작입니다.